치수를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형상 작업을 해야 합니다. 형상들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모델링 작업할 요소가 많을 경우 치수 확인부터 형상 작업까지 시간이 더 걸리게 되므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부분부터 작업을 시작하면 좋을지 계획을 잘 세우고 시작합니다. 복잡한 형상이지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기본이 되는 스케치를 생성해 줍니다. 치수가 모두 표시된 부분부터 작업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바닥면부터 먼저 스케치로 만들어 줍니다. 두께를 주고 박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치수가 나와 있는 박스까지 만들고 또 추가로 윗부분을 또 박스로 만들어 주는데 서로 합쳐지지 않도록 뉴 솔리드로 생성해 줍니다. 이제 경사면을 만들어야겠죠. 측면에 경사면을 만들기 위해서 기준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스케치로 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윗면에도 중심선을 잡기 위해서 스케치로 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반쪽 두 번을 만들어 줍니다. 경사면과 윗면을 구분할 수 있는 사각형을 또 만들어주고 측면에도 중심선을 만들어줍니다. 경사면을 만들기 위한 기준점들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클릭할 때 마우스로 끝점을 잡지 말고 정확하게 치수가 맞는지 치수를 정확하게 입력 후에 엔터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끝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린 직선으로 프로파일을 만들어야 되죠. 또 한번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연결해서 삼각형 프로파일을 만듭니다. 프로파일이 됐으니까 빼기를 할 수 있죠. 화살표를 잡아 늘리면 그만큼 빠지죠.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작업을 해줍니다.
스케치가 지워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만들어 줬어요. 그다음에 직선으로 끝점과 끝점을 연결하고 다시 두 개의 직선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프로파일이 만들어지죠. 잡아서 빼면 양쪽 모서리가 잘라진 형태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형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측면에 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터로 측면을 투영해서 스케치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끝점을 잡아 줍니다. 정해진 치수대로 사각형을 만들어 주고, 사각형이 프로파일이 되면 저 부분을 또 뺄 수가 있죠. 양쪽 끝부분을 잘라냈습니다. 측면을 마찬가지로 중심선을 찾기 위해서 프로젝터로 스케치를 만들어주고 정해진 치수대로 안쪽을 나누어 줍니다. 반드시 치수를 직접 입력해서 정확하게 맞춰 주어야 합니다. 중심선 끝에 만들어지면 원을 만들어주고 그 원으로 정해진 깊이만큼 빼주는 작업을 하면 되겠죠. 두 개의 원을 빼줘야 됩니다. 먼저 제일 큰 원을 만들어주고 치수대로 빼줬죠. 그 다음에 작은 원을 또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빼줍니다. 앞쪽 부분은 다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고, 뒤에 원기둥이 있는데 저 형상은 뒷부분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으로 가서 다시 중심점을 만듭니다. 앞에 있는 스케치를 복사해서 뒤로 가져와야 되는데, 일단 편의상 정확하게 맞추려면 또 추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뒷면을 같은 방법으로 투영해서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터로 앞에 있는 커브를 투영해서 복사했죠. 그래서 똑같이 중심점이 만들어졌고, 파이프 형태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원을 만듭니다. 큰 원 만들고, 그 다음에 작은 원 만들고, 그래서 저쪽 가운데 테두리 파이프 형상 부분만 잡아서 추가하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하면 빼기가 되는데, 빼기가 아니라 뉴 솔리드 든 머지든 둘 중에 하나로 만들어야지 솔리드가 생성되겠죠. 밑에 부분이 안 빠졌는데 저 부분 다시 빼기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본 형상은 완성됐고, 이제 좌우로 돌출된 형상을 추가하면 됩니다. 저 부분은 일단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아직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윗부분 형상만 잠깐 안 보이게 껐다가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눈 형상을 선택하면, 솔리드를 선택하고 눈 형상을 선택하면 잠깐 꺼지죠. 그다음 밑에 박스를 선택하고 윗면에서 다시 중심점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센터라인을 중심으로 서클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중심선과 중심점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방법으로 반쪽씩 두 개의 사각형을 스케치로 만들어주고, 중심점을 기준으로 서클을 만들어서 연결하면 되죠. 중심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매번 전체 치수만 나와 있기 때문에 2분의 1로 나눠 가지고 치수를 산출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좀 불편하죠. 그래서 암산이 빨리 안 될 경우에는 계산기를 옆에 두고 작업을 해야겠죠. 자, 중심점이 찾아졌으니까 원을 만들어 주고, 구멍이 되는 작은 원 만들고, 그 다음에 외곽선도 원이기 때문에 같은 동심원으로 원을 똑같이 만들어 줘야겠죠. 그 다음에 큰 원의 외곽선을 따라서 직선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크로스된 지점이 잡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그리드 선상에 있기 때문에 직선이 잘 잡혀서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만든 후에 두께를 줄 부분만 선택해서 엑스트루드를 해줍니다.
여기에는 현재 10으로 되어 있죠. 한쪽이 완성됐는데 이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다시 오른쪽에도 그릴 필요 없이 미러링 하면 되죠. 미러링 하기 위해서 스케치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스케치를 꺼버렸네. 다시 만들려면 스케치를 다시 켜야 됩니다. 지금 솔리드가 아까처럼 평면만 위에 페이스만 선택되면 안되고 솔리드 전체가 선택되어야 되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러링을 했더니 복사가 됐습니다. 자, 복사가 됐기 때문에 숨겼던 솔리드를 다시 켜고 최종적으로 머지를 하면 완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구멍을 또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측면을 프로젝트하고 끝점을 만들어서 빼주면 되겠죠. 반쪽씩 중심선 기준으로 치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또 여기서도 중심선을 먼저 만들고 양쪽으로 반씩 떨어진 사각형을 만들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빼주면 완성이 됩니다. 이 영상은 솔리드의 중심선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측면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로 솔리드를 만들어 줍니다. 측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존 바닥 작업 평면을 만들 수 있는 넓은 벽같이 생긴 솔리드를 만들어 줍니다. 먼저 사각형 스케치를 만들어 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심선 역할을 하는 사각형을 먼저 만들어 줍니다.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임시 솔리드를 더 늘려줍니다. 윗면도 늘려주고, 스케치를 추가할 때는 항상 기존의 스케치를 선택 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작은 원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같은 중심에서 큰 원을 만듭니다. 여기 나오는 4-10 파이 10이라는 뜻은 10mm 지름의 구멍이 4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있는 구멍은 치수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원의 지름만큼 사각형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큰 사각형을 만듭니다.
두께를 줄 때 뉴 솔리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야지 뒤에 있는 박스랑 붙질 않겠죠. 임시 박스를 삭제해주고 스케치를 잠시 꺼주고 일단 한 개의 큰 형상을 만들고 가운데를 빼주는 방법으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윗면에서 정확한 치수로 두께가 됐는지 확인하면서 윗면을 프로젝트 해줍니다. 지금 현재 사각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끝점이 안 잡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해줘야 되죠. 윗면에 스케치가 만들어지면 양쪽으로 10씩 두께를 주는 스케치를 만듭니다. 두 번째 스케치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옆면에도 똑같이 두께를 70도로 정확히 넣어서 스케치를 만듭니다. 그러면 가운데 부분만 남겨지죠. 저 가운데 부분이 이제 프로파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 부분만 잡아서 내리면 익스트루드 하면 형상이 빠지게 되죠. 일단 빠졌으니까 오른쪽에 조금 남아 있는데 그 부분도 정확한 치수로 빼주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 벽면 안쪽에 있는 벽면 부분을 잡아서 익스트루드를 하든 프레스풀을 해야 되는데 저 부분을 프로젝트해서 복사합니다. 스케치로 빼버리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잘라집니다. 두 개의 구멍은 뚫렸고 옆에 또 다른 구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옆면을 일단 기준 스케치가 되도록 프로젝트 해주고 두 번째 홀의 중심선을 찾기 위해서 정해진 치수만큼 또 사각형을 그립니다. 지금 왜 이미 그려져 있는 서클에 또 스케치를 하냐면 치수가 표시가 먼저 만든 구멍의 중심점에서의 거리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먼저 뚫린 구멍의 중심선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빼면 이렇게 4개의 구멍이 완성이 됐습니다. 4개의 구멍의 크기는 다 같다고 그랬죠. 일단 오른쪽에 큰 형상은 만들어졌고 이제 측면에 파이프 형상으로 실린더를 만들어 줄 겁니다. 중심선을 찾아서 해도 되지만 일단 개의치 않고 적당한 지점에서
아래 위의 중심은 나중에 잡아도 되니까 센터라인, 수직 센터라인만 정확하게 맞는지만 찾아서 원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뉴 솔리드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실린더의 높이를 지정해서 만들어 준 후, 그 다음에 만든 실린더 윗면에서 다시 중심점을 찾아서 그리드 선상에 했기 때문에 중심점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못 찾는다 그러면 다시 프로젝트로 스케치를 만들어 주면 다시 중심점을 찾을 수 있어요. 동심원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심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께를 주면 되죠. 또 이번에는 뭐 굳이 별도 솔리드로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붙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파이프가 완성되면 측면에서 맨 끝부분에 챔퍼 못따기를 해줘야 됩니다. 치수 표기에 3/45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3mm 떨어뜨린 거리에서 45도로 못따기를 하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챔퍼 기능은 123D 디자인에서 챔퍼 기능은 45도로 만들기 때문에 깠기 때문에 그냥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렬을 시켜야 되겠죠. 두 개의 솔리드를 가로 세로 정확하게 센터에 위치하게끔 정렬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머지로 두 개의 솔리드를 합쳐주고 안쪽 엣지에 또 필렛으로 라운드를 줘야 됩니다. 머지를 하지 않으면 저렇게 라운드를 줄 수가 없습니다. 라운드 적용이 완료되면 솔리드를 선택하고 알파벳 D를 눌러서 바닥에 딱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상을 완료합니다.